지급 명령이나 그 이행 공고 결정으로 신속히 회수하기인데요. 여러분 그 민사 소송 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안 소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뭔가니 우리 뭐 재판에 직접 출석하는 거죠. 출석해서 보면 이제 그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면은 재판이 바로 안 끝나죠. 여러 번 출석도 해야 되고요. 또 가서 또 부담스러운 게 뭐죠? 내가 변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또 뭡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니? 갈 수 있는 게 대표이사. 그죠? 대표이사가 법인이라고 하면 대표이사는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대표이사 나가면 좀 너무 부담스럽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게 보면 또 뭔가니? 그 변호사 선임하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 근데 변호사는 수임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니 보면 우리가 보면 지배인 선임이라고 그 법인에서 그 소송 법률상 지배인을 선임해요. 저도 지배인 했었거든요. 예. 지배인을 선임하면 지배인이 나가서 그런 소송을 수임할 수 있고, 지배인은 보면은 우리가 보면 이제 합의심 2억 넘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금전채권, 물품 대금 이런 거 그런 경우 같은 데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보면 당연히는 아니고요. 재판부에서 허락하는데 소송 진행 대려하라고 거의 다 해주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보면 참 보면 난감하죠, 그죠? 그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죠. 지급 명령으로.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 사례들도 본 것처럼, 그죠? 돈을 받을 게 있는데 3억 원 이걸 못 받은 거죠. 그럼 이걸 하려고 그러면 합의심 가야 되고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지급 명령으로 신청해 버리는 거죠. 즉 편지로 하는 거죠. 이건 원고 피고인이나 채권자 채무자죠. 소장 내용은 작성하는 요령은 거의 비슷하고요. 본안 소송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비슷하고요. 내용을 써서 내는 거죠. 법원에다 제출을 하죠. 그러니까 법원에 써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보면 그 피고한테 송달을 하죠. 그래서 장점은 그거예요. 지급 명령의 장점은 뭔가니 한 20건이 있다. 20건을 재판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겠습니까? 인지대라고 있죠. 채권 금액을 갖고 뭡니까? 그걸 갖고 이제 비용 계산해서 인지대를 끊어야 돼요. 물론 송달료는 똑같이 내겠지, 몇 회분씩 내겠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보면 지급 명령이라는 거 보면 정식 소송이 30만 원 들어간다. 그 소송이 정식으로 하면 거의 10분의 1이니까 한 3만 원이죠. 세이브 많이 되죠. 3만 원 내고 그다음에 뭡니까? 송달료는 똑같고요. 어차피 들어갈 뭐 7, 8회분 내라는 거 다 낼 거고요. 그걸 내게 되면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상대방 채무자가 저라 그러면 뭐 저한테 뭐 하나 와요. 지급 명령이에요. 돈 주라고. 금전 채권에 대해서 됐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본 제가 2주 동안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바로 그걸로 뭡니까? 재판이 확정돼요. 그래서 자, 채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가장 빠른 집행권은, 즉 판결문 받는 건 지급명령이고요. 채무자가 협조할 때 가장 빠른 판결문은 공증엄이에요. 즉 둘이 같이 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빨리 끝나서 좋고 비용이 적어서 좋고 상당히 좋은 제도죠. 그렇지만 그거 할 때 하나 참고 자료가 있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뭔가 이거예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한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많다. 봤더니 보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이 이거 채권에서 다툼이 나랑 많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만약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지급명령 신청하면 본안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러면 3만 원 내고 27만 원 더 내고 돈이야 더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가니 기간이 경과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사람이 이의 신청 하고 안 하고는 잘 모르겠는데 이의 신청을 안 한다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을 때 하는 게 좋으시고요. 두 번째는 뭔가니 그 사람 송달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안 소송을 하면 우리가 보면 공지송달이라고 해서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거기 안 살더라도 주소가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법인 같은 경우 그러면 통반장 도장이라든지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 관리인 확인받아서 공지송달 안 살아도 거기서는 주소가 있는 걸로 보고 재판 끝낼 수가 있거든요. 판결 나올 수가 있죠. 법원 게시판에 걸고. 근데 지급명령은 뭔가니 공지송달 안 해줘요. 바로 뭡니까? 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본안 소송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본안 소송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뭡니까? 돈은 돈 내고 더 길어지잖아요. 그 결론은 이기는, 근데 결론은 이겨요. 왜? 어차피 이게 돼 있는 거니까. 근데 더 어떻습니까? 노력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급명령이 좋지 않다는 거.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죠? 자, 물론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공시송달, 그죠? 되기도 하죠. 그건 보시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상대방이, 그죠? 상대방으로 봤을 때 보면 2주 이내에, 그죠?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한 대 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면 이행공고 결정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소액 사건이 얼마죠? 소액 사건이요? 2천만 원, 700만 원, 1천만 원,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2017년 1월 1일 개정됐죠.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로, 미만으로. 과거는 보면 소송할 때 보면 그죠? 소액 사건들 보면 법원에 가득 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누가 이기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고. 그런 이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물론 보면 이 이행공고 결정을 갖다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법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법원에서 결정하죠.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그걸 갖다 정식 본안 소송으로 갈 건지, 기존처럼 법원으로 불러드릴 건지, 우리 지급 명령처럼 그죠? 우편으로 할 건지, 그건 법원에서 결정해요. 근데 결정하는데 보면 자, 할 수 없는 경우는 뭐가 지급 명령 이의 또는 조정이라든지 청구 취지나 뭡니까? 청구 원인이 불명확한 거. 그다음에 이행공고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거. 그런 것 빼곤 이행공고 결정으로 그죠? 법원에서 해주는 거죠. 법원에서 해주죠, 그죠? 그래서 피고의 수에 하나를 더한 숫자를 갖다가 서 소장 부분을 내면 이제 가는 거죠. 또 피고는 또 마찬가지로 그걸 받아보고 2주 이내에 그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죠? 확정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바로 뭡니까? 결정문 확인서 써서 오는 거죠. 이게 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보면 그 지급명령과 이행공고 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소송은 무조건 그죠? 판사 앞에 가서 간다? 그게 아니다 이거죠. 간단한 재판이 있다 이거죠. 이게 지급명령의 이행공고 결정. 근데 이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돈을 조금 내서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참석하지 않고 빨리 끝나서 좋고, 그렇지만 문제는 뭐라고요? 이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수 있다는 거. 또 주소가 불명확했을 때 애로점이 있다는 거. 자, 이런 걸 보고 나중에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집행권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까? 보다 유리하게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